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한 달 만에 등교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에게 같은 반 친구들 만나서 좋냐고 물어보니까 돌아온 대답은 어차피 서로 말도 못하는데요 였습니다. 급식 시간에만 잠깐 마스크 내린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2학기가 시작됐지만 친구들 이름도 다 모르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학교 현실입니다. 9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말 사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학교는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묵동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소규모,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대문구가 에너지 자립마을로 운영되는 홍은동과 북가좌동 일부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판매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와 배달앱을 도입하는 전통시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돼 왔던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감염 확산 위험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등교하되 원격 수업도 병행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00명대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3,0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신규 확진 감소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7일 신규 확진자가 441명을 기록한 것에 비춰보면 그동안의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이달 6일부터 19일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28%에 달하는 인원의 감염 경로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분명한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신규 확진 사례가 소폭 감소하는 것에 힘입어 2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고3 학생의 등교를 제외하고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된 지 26일 만입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까지만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원격 수업도 함께 진행되는데 학생부가 마감된 고3 학생들은 등교와 원격 수업 모두 병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본 뒤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등교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랑구 묵동에 들어서는 청년주택과 관련해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작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충남구청입니다. 네, 집회 소식부터 얘기해보죠. 네, 지난 19일 토요일입니다. 청년주택이 계획돼 있는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에서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초는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논의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군인 집회가 개최된 겁니다. 측이 집회를 연 이유는 일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알리고 반대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실제 집회는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주민분들이 많이 나와서 보셨고 꽤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반대 서명운동 그리고 청년주택 계획 철회를 바라는 의미의 리본 달기 등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인근에 청년주택이 있는데 왜 또 짓느냐는 게 이 주민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밀도입니다. 대지 면적 대비 세대수 비율을 계산해 내놨는데요. 묵동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의 밀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땅에 많은 세대수가 계획돼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평에서 3평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묵동 청년주택의 경우 1인당 평균 1.2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장의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가 시장 정비 사업 시행 검토 지역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시가 해당 부지의 시장 정비를 통해 중랑구 북서측, 그러니까 그곳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지역 내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계획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까? 네, 주민들은 교육 환경과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 평가를 직접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게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을 비롯해 중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까지 집회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를 보고 1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행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묵동 주민들의 집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금천구 독산로 지중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 2024년까지 독산로 5개 구간의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로의 지중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봇대를 제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은 법원 단지입니다. 시흥 1동 우체국에서 서울 남부 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보도 양방향 1km 구간입니다. 공사 시간은 평일 저녁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이 시간대에 도로 1개 차선이 통제됩니다. 좁은 보도에 전주와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통신 쪽에서 먼저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맨홀이나 관로를 심고 있는 중이고요. 보도 정비와 가로수 수정 변경까지 감안해서 내년 4월까지 하고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차로 부분의 큰 관로 공사는 마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 구간은 정운 단지입니다. 독산 4동 교차로에서 서울 남부 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보도 양방향 1km 구간입니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연차별로 1개 구간씩 지중화 공사를 진행해 오늘 2024년까지 독산로 5개 구간의 보도 양방향 7.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데다 전기 요금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저층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해진 홍은동의 호박골 마을. 가정집은 물론 놀이터와 청소년 공부방까지 건물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태양빛을 전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골목 가로등을 밝히고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설치하는 3kW 용량의 발전기 하나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나니까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더라는 걸 느꼈고, 이 모든 것을 한번 여기 오면 실제로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눈으로 좀 목격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광장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기 보급에 나섭니다.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홍은동 호박골 마을과
북가좌동 행복한 마을에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1억 4,5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서대문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자립마을 혁신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융복합 지원 사업에 공모하게 됐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대문구는 저층 주거지에 151kW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6,430그루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6개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경기 침체, 코로나19 장기화까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로 북적였던 전통시장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중랑군의 전통시장들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동원 전통시장의 한 야채 가게. 가게 주인 핸드폰에서 알람음이 울립니다. 이거 장보기 신규 주문. 이거 장보기 신규 주문. 배추와 고추, 애호박 등 각종 식자재 주문이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것. 품목을 확인하고 서둘러 꾸러미를 만든 뒤 배송함이 있는 곳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인근의 사가정 전통시장에서도 포스 단말기를 통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통시장이지만 배달 앱을 통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된 지는 불과 20여일, 미미하지만 조금씩 반응도 있습니다. 긴 장마와 긴 코로나에 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배달 사업으로 우리 힘든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군의 전통시장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포털과 연계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도입됐고 배달 앱을 통한 먹거리 주문도 시도했습니다. 중랑군의 4개 전통시장이 각자 특징에 맞게 플랫폼을 선택했고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우림시장과 동원 전통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보기 서비스의 경우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이렇게 터져가지고 재래시장이 아마 그전보다 매출액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배송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 우리도 스마트형으로 재래시장을 전환을 하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이제 전통시장도 온라인 기반이라는 똑똑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장기간 개발 사업 지연으로 방치되고 있던 마포군의 빈 땅이 도심 속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포구가 중점 추진 중인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일환으로 민과 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입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서강대역 인근 빈 땅이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름하여 템포러리 가든. 장기간 개발 사업 지연으로 방치돼 있던 철도시설공단 부지로 그동안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군은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이곳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시 예산과 주민 참여 예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이 하나 돼 정원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도심 재생을 했다는 데 의의가 크고요. 주민들이 피부로 자연 속에서 느끼면서 우리 정원 문화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템포러리 가든은 약 770평 면적에 26종의 초와 2만 1000여 본과 8종의 관목 800주 등이 식재됐습니다. 또 야자 매트와 휴게시설, 각종 조형물도 함께 배치됐습니다. 군은 앞으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가구 1나무 심기와 유휴부지 발굴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시작하였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관에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일시적이란 의미의 템포러리 가든으로 이름 붙였지만 향후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공공기여지로 활용해 정원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성동구 살구지공원에 코로나19 종식과 한가위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달이 떴습니다. 대형 달은 지름이 무려 12m 크기인데요.
다음 달 18일까지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하늘 위의 달과 지상의 달이 동시에 떴습니다. 큰 달 1개와 작은 달 무려 21개. 진풍경을 마주한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며 달을 업기도 하고 손으로 받쳐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선 소원을 빕니다. 달처럼 인생도 빛나길 기원합니다.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도 없어지고 모든 자영업자분들이나 경기가 다 좋아져서 진짜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고지 공원에 희망의 달이 떴습니다. 지름 12m에 달하는 대형 인공달을 중심으로 양쪽에 2m 크기의 소형 인공달 21개를 배치했습니다. 인공달은 성동구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협력해 만든 작품으로 코로나19 종식을 바람과 동시에 한가위 보름달의 풍성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성동구 상공회 소속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민간 협력의 의미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인공달을 보며 고향의 달을 떠올리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엔 인공달을 배경으로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자동차 극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개의 인공달은 추석이 끝난 10월 18일까지 이곳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빛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곳곳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살아있는 용산구가 가칭 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집중 활용해 일자리까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주민공청회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한강로 3가 65-154번지를 중심으로 63만 2,700여 제곱미터로 사실상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용산구는 올 연말 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용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총망라한 특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을 하고 고부가 가치의 문화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역사문화특구는 총 63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도심 역사 거점 구축과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 Y 관광벨트 조성과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일자리 플랫폼 구축까지 5개 분야 16개 사업입니다. 가칭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과 이봉창 의사 기념관 운영, 박물관 도시 브랜드 구축과 이태원 지구촌 축제 활성화, 테마별 거리 조성과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창작가 지원과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령상 각종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특화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입된 비용이 633억, 634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투입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836억이기 때문에 200억의 추가적인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거는 이 특구 사업이 타격이 있구나.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규제 특례의 적용 범위, 재원 확보 방안,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과 이 특구가 같이 이제 조금 협력을 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방지, 그러니까 상생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추진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용산구는 공청회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주민과 구의의 의견을 받아 특구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노원구에 사업 승인 인가를 접수했는데요.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굽어진 골목길과 나지막한 언덕, 달동네 정취를 유지하는 주거지 보존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백사마을 재개발이 정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노원구청에 사업 승인 인가를 접수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정비 사업을 확정짓는 최종 단계입니다. 건축 심의도 받고 그 다음 절차가 사업 시행 인가예요. 이제 구에서 승인을 내주는 건데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9월 9일에 접수를 한 거죠.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마을 주민 1000여 세대 가운데 800세대는 이미 이주를 마쳤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백사마을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한 백사마을 주민대책위는 노원구 지역 임대아파트로 주민 조기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1000여 세대가 넘었었는데요. 저희 조기 이주하면서 다 인근의 임대아파트,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나가셔서 현재는 가옥주 100분, 세입자 100분 정도 남아 계셔요. 총 18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00세대와 임대주택 480세대가 들어설 백사마을 재개발. 백사마을 주민대책위는 오는 12월 사업 승인 인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2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이번 한 주는 일교차 큰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에는 자칫 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시는 무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